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그 세 번째 순서로 춘천과 원주, 강릉시장의 후보 적합도를 살펴봅니다. 먼저 해당 지역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춘천시장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13명의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춘천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최동용 전 시장이 13%로 가장 높고 이재수 시장이 11.5%, 이광준 전 시장 10.5%, 육동환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10%, 변지랑 전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5.7%로 압도적인 우위 없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청룡 도지사 농업특보 3.3%,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2.8%, 허소영 강원도의원 2.5%로 2에서 3%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 원선희 전 강원대 병원감사 1.4%, 이상민 시의원 1.2%, 이달섭 전 제71 보병 사단장과 한중일 시의원이 각각 0.9%, 최성현 전 도의원 0.8%로 1%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 후보 적합도입니다. 구자열 전 도지사 비서실장이 15.8%로 8%를 기록한 원강수 전 도의원보다 2배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어서 전병선 시의원 5.4%, 김광수 전 부시장 4.1%, 최혁진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적 경제비서관 3.2%, 류인철 시의원과 신재섭 시의원이 각각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과 곽도영 강원도의장, 유석연 시의원은 각각 3%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장 후보 적합도입니다. 김한근 시장이 19.3%로 6.8%를 기록한 심영섭 도의원을 3배 가까이 앞서며 3개 시지역 중 유일하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어 김중남 전 전국공무원 노조위원장 5.1%, 강희문 시의원 4%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규 전 시의원 3.4%, 배선식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3.2%, 김학철 전 강릉부시장 2.9%, 이재한 시의원 2.6%를 보였습니다. 김남수 전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최재규 전 도의원, 유현민 전 시의원과 유효진 도의원은 1에서 2%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원주가 47.4%로 가장 높았고 강릉도 44%나 됐습니다. 춘천은 34.1%로 3개 지역 모두 30%를 넘었습니다. 부동층 비율이 최대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권 MBC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4일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오늘 최문순 도정 운영과 차기 교육감 해결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춘천과 원주, 강릉시장 후보 적합도에 이어 오늘은 최문순 도지사의 지난 10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함께 차기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공개합니다. 오늘 오후 6시 춘천 MBC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이어 오후 8시 20분 뉴스데스크 강원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반응을 호소했는데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강원도 내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3 아들을 잃은 어머니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린 보건소 공무원까지 정부의 피해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 앞에 영정사진 수십 개가 나열돼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짧게는 하루 만에, 길게는 3달여 만에 숨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족과 이상 반응을 겪은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방역당국에서 이상 반응과 백신 인과성을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정선군 보건소에서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9살 김수호 씨도 마찬가지.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아 골수 이식과 중심 정맥관까지 삽입했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일만 하다가 백신 접종을 하고 발병을 했는데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신경 안 써주는 게 가장 억울하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강릉에서 화이자 접종 이후 75일 만에 고3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아들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연관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일요일 저녁에도 치킨에 밥 한 공기 뚝딱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흔한 감기 말고는 기저질환 없이 운동도 즐겨하던 아이였습니다. 부검을 하지 못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백신 안정성 재검토와 백신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부터 인과성 심의까지 빨라야 4개월에서 5개월이 넘어 심의가 나오는데 그동안 치료하는 병원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자들은 집회에 이어 강원도청 예방접종 담당자를 만나 이상 반응 신고 절차 등 개선 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여름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라 강릉의 향토 기업인 신일정밀의 장기간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와 별도로 경영진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노조 측이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 제대로 재수사하라! 재수사하라! 8개월간의 파업을 마치고 지난 6월 현장에 복귀했던 신일정밀 노동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측 경영진과 경영고문 노무사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수사가 상당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일정밀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한 8건의 사안 가운데 CCTV 감시와 단체 교섭 거부 등 4건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과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 나머지 4건도 일부 경영진만 기소됐습니다. 신일정밀 노조는 검찰이 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노조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신일정밀 노동자들을 2번 죽이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퇴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위반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노동당국이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는 헌법을 보장하고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제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금속노조 신일정밀 지회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으며 수사 기록을 신속히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해 항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원주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지만 성매매 피해 상담센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을 춘천에 있는 성매매 피해 지원센터로 국한하다 보니 상담가도 피해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최근 1년여 동안 이어졌던 성매매 강요 사건. 피해 청소년 1명당 많게는 100건 넘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의 거주지는 주로 원주 지역.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춘천에 있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센터에 상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성매매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담소는 전문 상담가가 단 3명뿐으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원주 지역은 물론 강원 전역을 담당하기 벅차하면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매매 전문 상담원이 더 필요하기는 하죠. 저희로서는 3명이 하기는 벅차죠. 원주에도 성폭력 상담소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이 있는데도 성매매 피해 지원이란 명목 때문에 꼭 춘천 기관에만 의존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민감한 성 관련 피해인데 더욱 예민한 청소년들을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받은 아이들이 혹은 가해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 같거든요. 춘천에 있는 강원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이런 상담뿐 아니라 법률 지원도 받기 힘듭니다. 수사도 재판도 주로 춘천에서 진행되는데 몇 없는 국선 변호사들의 일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와 횡성권역의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최근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에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가운데 원주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 상담과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자 교육부가 2023년부터 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 대학에 집중됐고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 99.2%, 강원 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한 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별 경계 근무를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1,650명을 투입해 연말연시 해맞이 명소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화재 안전 관리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127건이고 재산 피해는 5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체 구성 과정에 항의하며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7개 지회가 각각 하루씩 돌아가며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공단이 협의체 구성 가이드라인에 있는 무노조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비노조원 대표를 끼워 넣으려 한다며 해당 문구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었음에도 공단이 고의로 협의체 구성을 지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순회 보건 강사 등 도내 학교 강사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근무한 지 10년이 넘는 강사 직군의 월 수령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 등 저임금이 고착화돼 있다며 근속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국 단위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파업에는 370여 명의 강사 중에서 16% 정도인 6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업 등을 통해 파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과 당사자 중심 자율 예산 편성, 그리고 공동체 사업 확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원주 단구동 마을관리소가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구동 마을관리소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동네 마실방을 개방하고 공유 물품 대여, 주민교육 프로그램, 집수리, 안전지킴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